조선별난사 임진왜란. 일본 승려 화한이 일본군이 가장 크게 패한 전투로 꼽은 이치 전투. 이치 전투는 1592년 전라도 진산군과 고사년 경계의 이치에서 전라도 절제사 권일이 이끄는 조선군과 일본 육군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군이 맞붙은 전투로 패배한 일본군은 전라도 공략에 실패하게 됩니다. 비록 대첩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붙지는 않지만 만일 이치가 뚫렸다면 그대로 조선군의 곡창지대인 전라도가 점령되는 상황이라 임진왜란 그 어느 대첩 못지않게 그 이유는 실로 큰 전투입니다. 국내에서는 임진왜란의 판도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던 매우 중요한 전투였지만 주목받지 못하는데 이치 전투의 장군 권율이 이후 행주대첩에서 활약을 또 해서 묻힌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율은 죽기 전 사위인 오성 이양복에게 이치 전투가 행주대첩보다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남겼다는데 실제로 이치 전투에서 왜군의 후퇴가 없었으면 행주대첩도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이 전투에서 일선에 나서서 크게 활약한 장수가 황진인데 그 활약상도 대중들에게 큰 인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의 전라도 군의 동향. 4월 27일 경상감사 김수의 구원 요청을 받은 전라도 방어사 곽양은 조방장 이지시와 병력 5,000명을 거느리고 경상도 구원에 나섰습니다. 4월 30일 곽양은 경상 우방어사 조경, 군관 정기룡과 함께 금천역에서 교전을 벌여 수급 30여 급을 얻고 5월 4일 전라도로 귀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방장 이유인은 도순변사 신립에게 합류하기 위해 2,000명 남짓한 군사를 이끌고 북상했으나 충청도 연산에서 전라감사 이광의 명령에 따라 후퇴했습니다. 신립의 패전 소식을 접한 조정은 평양으로 몽진하는 한편 보덕심대를 이광에게 파견해 근황병을 모으게 했는데 앞서 이광은 이미 전라도 여러 고을에서 근황병 모집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근황병을 이끌고 북상했으나 충청도 공주에서 선조의 파천 소식을 접하자 근황병을 해체키긴데 장성현감 백수종 등이 싸울 것을 건의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인심은 몹시 불안해지니 사람들은 앞으로 조정의 명령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선조가 한양을 떠나 몽진길에 오르는 파천으로 민심이 급격히 이반된 상태였습니다. 전라감사 이광은 근황을 포기한 일로 민심을 크게 잃었는데 근황을 독려하는 조정의 교서가 도착하자 다시 근황병을 모집해 나섰습니다. 전라도만 온전히 보전되고 있어 근황병 징집도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할당된 군사들 숫자를 채우기 어려워 무리하게 징집하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순창과 옥과의 병사들이 형대원과 조인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켜 순창 군수 김예국은 홀로 도망쳐 이광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에 담양부사 이경린이 이끄는 부대가 전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에게 공격받아 와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원, 구례의 순천의 군사 8,000여 명도 전주에서 와해되었고 이광의 군관 옥경조가 도망가는 병사들을 죽이며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 나주, 전주의 군사들이 용안에서 다들 도망가는 바람에 광주 목사 권일, 나주 목사 이경록, 전주 부윤 권수가 소리치며 말렸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광은 최원에게 전라도에 남아 반란을 진압케 하는데 최원이 순창에 도착했을 때 순창 군수 김예국이 조인을 참수하고 반란을 진압한 후였습니다. 5월 26일 전라도 근황군은 다른 도의 근황군들과 합류하여 3도 근황군이 완성됐는데 숫자는 충분했으나 실전 경험이나 훈련도는 떨어지는 근황군은 6월 5일 용인에서 와키자카 야스하루에 왜군과 교전을 했습니다. 아침밥을 짓던 도중 기병 수십 기에게 기습을 당하자 제대로 반격 한번 못 해보고 전장 공포에 휩쓸려 전면 패주했는데 이것이 용인전투입니다. 왜군은 한양을 점령했으나 선조를 잡는 데는 실패하자 장기전에 대비해 전라도 지역을 장악할 필요를 느끼고 5월부터 전라도로 칼끝을 돌렸습니다. 전라도 공격을 맡은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휘하의 승장 안고쿠지 에케이에게 전라감사를 자칭케 하며 경상우도를 통해 전라도로 진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안고쿠지군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벌어진 곽재우 의병대와의 교전에서 패해 물러났고 6월 17일 무주 경계에 출현한 고바야카와 군은 6월 22일 금산의 재원에 도달해 조선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금산 군수권종은 전사했고 곽영과 김종래는 고산현으로 퇴각해 6월 23일 금산성이 왜군의 손에 들어갔는데 고바야카와 군은 진안과 용담을 함락한 뒤 전주로 향하기 위해 남하했습니다. 무주에 왜군이 나타나자 팔량치를 지키던 이후에 노종령, 60령을 지키던 이계정이 모두 도망쳤고 남원부사 윤한성도 남원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웅치에는 김제 군수 정담, 동복 현감 황진, 나주 판관 이봉남, 전 전주 만호 황박이 방어선을 구축했고 금산 함락 소식을 듣고 남하한 고경명 의병대가 연산에 주둔했습니다. 7월 7일 왜군이 웅치로 밀어닥쳤는데 하루 종일 벌어진 교전 끝에 정담이 전사하고 이봉남은 남은 군사를 수습해 전주 동쪽 심리에 위치한 안덕원의 방어선을 쳤습니다. 7월 8일 때마침 황진의 군사가 합류해 교전을 벌였고 간신히 왜군을 저지할 수 있었는데 전주 공략에 실패한 왜군은 진안에 머무르나 7월 17일 금산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사이 고경명 의병대가 금산의 왜군을 공격했으나 7월 10일 참패했고 고경명, 유팽로 등은 전사했는데 이것이 1차 금산 전투입니다. 이치 전투의 전개 및 결과. 고바야카와 다카카게가 웅치 전투 이후 본대를 이끌고 이치로 진군하자 전주에 입성했던 권율은 황진과 함께 이치로 이동해 목책과 장애물을 설치해 방어전을 준비합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부대를 2개 부대로 나눠 교대로 공격하면서 조선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조선군은 화포로 일본군을 타격하고 목책에 가까이 오저 화살과 돌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의 공격에 조선군 전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는데 권율은 황진과 편장 공시역, 위대기에게 일부 병력을 이끌고 일본군의 측면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측면에서 공격을 받은 일본군은 당황해 공격이 크게 위축되었고 황진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황진은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샀던 일본도 2자루를 휘두르며 일본군을 베고 다니고 강궁으로 적을 사살했습니다. 일본군이 황진을 포위에 참살하려 했으나 황진의 무용에 당해내지 못했고 결국 조총으로 일제 사격을 가해 황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군은 사기가 올라 맹렬히 공격해 목책 일부가 무너져 내부로 일본군이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황진의 부상으로 사기가 주춤한 조선군은 사기가 더 떨어졌고 방어진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권율은 도망치는 병사들을 잡아 즉결 처분하면서 몸소 일본군에 돌격하여 사기를 독려했고 예비 병력을 투입해 일본군을 다시 방어진 밖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오후 4시가 되도록 일본군은 조선군을 무너뜨리지 못했으며 고경명이 이끄는 의병대가 금산성으로 진격한다는 첩보가 들어오면서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철수를 결정해 일본군은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권율의 사위 이항복이 쓴 문집 백사집에 의하면 권율은 이치 전투를 자신에게 제일 자랑스러운 전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잡아낸 적은 행주 대첩이 더 많지만 행주 대첩은 이치 전투에 비해 직급이 높아 병사들 통제가 쉬웠고 외병들도 전쟁 초기에 비해 기세가 꺾인 상태라 이치 전투보다 공을 세우기 쉬웠을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율에게 이치가 행주보다 여러모로 여건이 더 열악했는데 얼마 전 용인 전투에서 대패한 탓에 사기가 낮았고 병사들도 막 징집되었으며 지형의 이점도 별로 없었고 권율도 막 지휘를 맡아 권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행주에서는 독산산성 전투 등 연이은 승리로 사기가 높고 병사들도 이런 전투들을 치른 정예이며 행주는 호리병 지형이라 화력 집중이 쉬웠던 데다 권율도 지위가 높아져서 명령체계가 잘 먹혔습니다. 또한 행주대첩의 승리는 규모가 크지만 한양 탈환이 더 용이해졌을 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치전투 승리는 전라도가 왜군에게 함락됨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이치 전투로 왜군이 전라도로 진격하는 길이 차단되어 의병들의 성장과 반격, 이순신의 불패 신화가 계속될 수 있었으니 전쟁의 진행에 끼친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웅치 전투와 연결되어서 묘사하는데 전투가 한산도 해전과 같은 날 벌어진 것으로 설정해 조선군이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모두 승리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 임진왜란은 일본 승려 화한이 일본군이 가장 크게 패한 전투로 꼽은 이치 전투였습니다.